오늘의 주인공 윤소은, 영어 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녀는 선배 지동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잘 돼가? 그래서 소은은 오늘도 동이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죠. 그 시각 옆 교실은 무전기 고치기 배틀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쪽 트랜지스터 하나가 빠졌잖아. 참,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조립을 하라는 거냐? 이게 가진 전부니까 알아서들 해. 나 간다. 대결에서 진 남자는 술 사기 벌칙을 피해 도망을 치고 말죠. 동이가 일어서는 걸 보고 놀란 소은은 빈 교실이 된 장소로 급히 몸을 숨기는데요. 매의 눈으로 소은을 눈치챈 동이가 이곳에 들어오려 합니다. 저기 윤소은? 윤소은! 어머, 동희 선배님? 제대하셨어요? 이번에 복학했어. 아, 너무나도 풋풋한 모습에 절로 재벌의 미소가 지어지네요. 여긴 서클? 예. 뭐, 취미삼아. 해물하다니 뜻밖인데? 예. 그냥 좋아해서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또 보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던 동이는 급히 다시 돌아오는데, 아, 참! 부대로 보내준 편지들 정말 고마웠다. 그렇게 꼬박꼬박 보내준 사람 너밖에 없었거든. 간다. 완전히 마음을 뺏긴 소은은 멍하니 무전기를 들고 나와버리고 말죠. 뒤늦게 돌아가 보니 문은 이미 잠긴 뒤였고, 하는 수 없이 일단 물건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소은은 무전기를 돌려주러 서클로 찾아가는데요. 그냥 구경만 하려던 건데 피치 못하게 미안합니다. 뭐 어차피 고장나고 옛날 거라 부품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세요. 이게 옆에 있으면요, 술 먹을 일만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럼 고맙습니다. 선배님! 소은이구나. 야, 열심히네. 이거 네 거니? 네? 이거. 예. 그래? 이거 제 거 맞죠? 네? 네, 그렇죠. 예, 제 거. 재밌어요, 은근히.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얼떨결에 무전기를 다시 집으로 챙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은의 짝사랑은 오늘도 계속되죠. 야! 너무 힘 빼지 마! 쓰러진다, 야! 수업이 끝나고 소은은 병문안을 갑니다. 환자의 이름은 허선미, 소은의 단짝 친구인데요. 최근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됐죠. 이틀 연속 얘기를 나눈 거에 지금 그렇게 감동하고 있는 거야? 이상해. 정말 이상한 거야. 숨이 턱 막혀오면서 피가 머리로 다 쏠리는 것 같아. 있잖아, 그 사람이 날 볼 때 내 눈을 번갈아 본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 보면서 얘기를 해. 코나 입이나 바닥이나 뭐 다른 곳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항상 똑같아.
내 눈 왼쪽, 오른쪽. 그럼 넌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데? 나? 기억 안 나. 내가 어딜 보면서 얘기했지? 아무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몸 어느 한 근육이 움찔거리면서 다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런 게 사랑이니? 침대 하나 비워둘게. 오늘부터 누워있어. 증상이 나보다 심하다. 집으로 돌아간 소은은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창문을 여는데요. 오늘은 바로 개기월식이 있는 날이었죠. 감탄하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켜지는 라디오. 그리고 이내 무전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DS1 ABO 델타 시에로 1 알파 빅토 스카입니다. 수신합니다. 컬링 CQ 여기는 DS1 ABO 델타 시에로 1 알파 빅토 스카입니다. 수신합니다. 컬링 CQ 여기는 DS1 ABO 델타 시에로 1 알파 빅토 스카입니다. 수신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뇨? 선미야. 깜짝 놀랐어. 아니, 그냥 뭘 좀 하다가.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동희 선배는 웬일로 먼저 말을 걸어오는데요. 윤서, 네? 오늘 바쁘니? 아니요. 괜찮으면 나랑 연극 볼까? 연극이요? 인문대 극회 공연인데 내 고등학교 동창놈이 연출했거든. 아, 하도 성화해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오려고 그러는데 나 그런 데 익숙지가 않아서. 너 연극 좋아하면 같이 보러 가자고. 예, 저 좋아해요. 아무튼 7시 공연인데 괜찮겠어? 그래요. 그래.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소은. 그런데 아, 선배님. 어? 왜? 어쩌죠? 오늘 제가 약속이 있었네요. 아, 그래? 아, 그래. 할 수 없지 뭐. 갑자기 얘기한 게 잘못이지. 간다. 예. 그래. 바로 어젯밤 선미와 미리 약속을 잡아뒀던 거죠. 있잖아, 국문과 걔네 극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 자기 애인이 연출을 했대. 꼭 가준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 그렇게 둘은 극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곳에는 바로 동희가 있었죠. 뭐? 왔네. 여기는 친구 선미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자. 보라는 연극은 안 보고 소은은 동희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이제 그만 들어가. 괜찮겠어? 됐어. 살살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아,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계단도 올라가야 된다면서. 괜찮아요. 가. 집에 들어가면 곧장 자? 곧장은 아니고 뭐 이것저것 씻고 책도 보고. 무선도 하고? 네? 아, 네. 조금요. 언제 기회 되면 나도 가르쳐 줄래? 네? 예, 그러죠. 시간 되면.
집에 도착하니 때마침 무전기가 전파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여보세요? 컬링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국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QRA는 DS1ABO이고요. QTH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소은. 시그널 PT9으로 깨끗하게 들립니다. 마이크 넘깁니다. 여기는 DS1ABO. 상대방은 아마추어 무선에 굉장히 능숙해 보이네요. 여보세요? 컨택되었습니다. 혹시 햄 초보자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교신 처음 하시냐고요. 예. 그렇군요. 처음엔 다 그렇죠 뭐. 근데 자꾸 하다 보면 PC통신보다 더 쉬워요. 전 지인이라고 합니다. 서로 인사부터 하죠. 전지인 씨? 제 이름은 윤소은이에요. 전 지인이 아니고 지인입니다. 인, 애자거든요. 어머, 미안해요. 무전 속 남자 지인은 굉장히 친절했는데요.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물론이죠. 처음 햄 시작할 때 보던 아마추어 무선책이 있는데 책을 먼저 드릴게요. 참고로 햄은 아마추어 무선 또는 무선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 신라대 다니는데 그쪽도 학생이세요? 어머, 저도 신라대 영문과에 다니는데. 둘은 곧바로 약속 장소를 잡죠. 학교 시계탑 어때요? 본관 앞에 있는 시계탑. 아, 새로 만드는. 네? 좋아요. 시계탑 앞에서 2시에 만나요. 그렇게 시계탑에서 책을 건네받기로 하고 그곳에 가 소은은 지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지인은 나타나지를 않네요. 그리고 이번엔 지인이 시계탑에서 소은을 기다리는데요. 그 또한 결국 소은을 만나지는 못하죠.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저기요. 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 정도야 운 좋으면 들어오니까 컴플렉스 같은 거 안 가지셔도 되고요. 혹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셨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먼발치를 저를 지켜보셨겠죠? 물론 저의 외모가 좀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셨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 앞에서 2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먼지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기다리셨다? 비라뇨? 비가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화창하게 맑은데. 자꾸만 대화가 어긋나는 둘. 잠깐만요. 보다 못한 지인은 빗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자, 들리죠? 이 빗소리요. 벌써 며칠째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돌았단 말이에요? 이봐요. 장난 그만하고 수도꼭지 잠그세요. 어라? 전원도 꽂혀있지 않은 무전기가 작동을 했던 건가요? 의아함을 느낀 지인은 친구에게 의견을 진짜. 묻는데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군인도 밥 안 주면 전쟁 안 해. 근데 전기도 없는 무선기로 뭘 했다고? 그치. 말 안 되는 얘기지? 어. 그럼 기계가 이상한 거냐? 아니? 네가 이상한 거야, 임마. 야, 걔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같아. 벼락이라도 맞았나 봐. 그럼 제정신으로 돌아갈게? 예. 원래 좀 이상하잖아. 하긴. 그래. 차라리 벼락이라도 좀 맞고 싶다. 이번엔 무전기를 고쳐보려 하지만 역시나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하고 지인은 다시 한번 교신을 보내보는데요. 한참을 보냈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아, 네. 근데 어쩐 일이죠? 우린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어제 일도 사과드리고 어젠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나 보죠? 네.
대화를 이어가다 서로의 학번을 알게 되는데요. 몇 학번이요? 네? 왜요? 아니요, 그냥 잘못 들었나 해서요. 77학번이요. 이번엔 제대로 잘 들으셨어요? 우린 동갑이고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근데 전 99학번이거든요? 1999년에 입학한 99학번이요. 만약 농담이시라면 아주 독한 농담을 즐겨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1999년에 학교를 입학해서 지금은 2000년에 학교를 다니신다고요? 아마 그럴걸요? 예언대로라면 멸망한 지구 위에서 무선을 하시는군요. 결국 또다시 껄끄러운 상태로 무전은 끝이 나고 말죠. 참고로 종말 얘기는 그때 당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예언에 의해 1999년에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지인은 어떻게 해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소은도 마찬가지였죠. 해답은 찾을 수 없었지만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해보네요. 한편 지인은 진실을 알아낼 방안을 떠올려내고 도서관에서 1979년도 신문기사를 찾아봅니다. 야, 넌 수업도 없냐? 내 수업이랑 네 수업이랑 똑같아.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근데 왜 여기서 자꾸 찝쩍대냐? 미친 자식. 찝쩍? 내가 무슨 인권운동가냐? 너 같은 자식한테 찝쩍대주게? 그 시각 소은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동민 선배님! 소은이구나. 이쪽으로 앉으세요. 선배님은 졸업하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그냥 평범한 직장인? 글쎄 또 모르지. 세기 말에 세상 망하기 전까지 흥청망청 놀지도 모르고. 안 망한대요. 뭐? 1999년에 세상이 망한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망한대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뭐 좋잖아요. 안 망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선미. 어머. 소은이 그녀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것인데요. 나 놀리는 거지. 깁스 풀고 입으라고 그날 과당할 때 바지 뜯어졌잖아. 이 바지 보면 안 달라서라도 달뼈가 빨리 붙을 거야. 고맙다, 친구야. 치마 사줄 걸 그랬나? 짧은 걸로. 자전거 못 타고 다니게. 진짜 가게? 미안해. 생일주는 깁스 풀고 마시자. 눈에 콩깍지가 쓰는 애를 보고 뭐라 할 말도 없고. 가세요. 사랑 찾아 헐헐 떠나세요. 헐헐 갈게. 미안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그게 나 때문에 금방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가요. 그래. 둘은 바로 오늘 영화를 함께 보기로 한 것이었죠. 지금 보고 있는 건 1968년에 개봉한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소은을 데려다준 후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둘. 늦었네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엄하신 모양이지? 그런 건 아닌데 늦게 들어가면 담 넘어가야 돼요. 지그시 소은을 바라보는 동리. 하찮은 돌담이 어찌 사랑을 막을 수 있겠어? 이거 혹시? 아까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했던 말이야.
에이, 좋다 말았네. 예. 그만 가봐야 되겠다. 통행금지 관련 또 뛰어야 되거든. 그렇게 돌아가는 동희. 그런데 갑자기 다시 되돌아옵니다. 참 작구나 얼굴. 완전히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동희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소은. 컬링 CQ 여기는 DS1 ABO. 그리고 오랜만에 지인과 무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좋아요. 어제 오늘 연신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한 기사가 머릿기사였고요. 그 밖에 학생들 시위 기사 역시 끊이지 않고 나오고요. 지인은 드디어 소은을 믿기 시작하는데요. 소은 씨는 신라대학 영문과 3학년. 그리고 지금은 1979년입니다. 그리고 전 신라대학 광고창작과 2학년. 그리고 제 방달익은 분명히 2000년이라고 쓰여 있고요. 자, 내일 신문기사는요, 학생 시위로 부산에 비상경을 선포했다는 기사가 나올 거고요. 학교에선 우리가 약속한 시계탑이 완공식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완공식은 미뤄질 거예요. 왜냐면 이사장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거든요. 뭐라고요? 아, 이사장님을 존경하시나요? 너무 걱정하셔도 돼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다음 달에 완공식은 하게 됩니다. 그래요. 혹시 다른 정보는 없나요? 한강에 인어공주가 나온다든지 서울에 지진이 난다든지 하는 거요. 아니면 대통령이 죽는다는 뉴스 따윈 왜 없나요? 대통령은 이번 달 26일에 죽을 거고 인어공주나 지진은 없습니다.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내일 밤에 다시 얘기하죠. 그래요. 그만하죠. 벌써 통행금지예요. 늦었네요. 통행금지? 미치겠구만. 다음 날 학교를 가던 소은은 앞자리 아저씨의 신문을 보게 됩니다. 지인이 했던 말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둘러 시계탑으로 가보니 역시나 완공식이 연기되었다는 공고가 있었죠. 소은은 그동안 혹시나 했던 그 결론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지인이 진짜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여보세요? 신호가 가자마자 받으시는군요. 급하셨나 보죠? 도대체 댁은 누구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간단합니다. 전 이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살고 있는 이천내에선 소은 씨가 살고 있는 1979년에 대한 자료들을 금방이라도 찾아서 꺼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1979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단 말인가요? 네. 그럼 이젠 제가 믿어야 될 차례인가요? 아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소은은 동희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선배님! 어쩐 일? 선배님 기다렸죠. 오후 수업 없죠? 아, 저 근데 어쩌지? 나 지금 좀 일이 있어서. 아, 선배님 늦게 끝나겠죠, 그럼? 왜, 무슨 급한 일이니? 아니요, 그냥... 야, 이거 뜻밖의 데이트 신청을 이렇게 멍청하게 거절하네. 아니에요. 저 그럼 나 먼저. 예. 그래. 자.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동희는 서둘러 자리를 뜨고 소은은 선미의 병문안을 갑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 산다는 남자가 자꾸 너한테 추근덕거린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목소리나 억양, 말투
나쁜 사람 같진 않아. 거 봐. 넌 벌써 그 남자한테 어느 정도 당하고 있는 거야. 뭘 당해. 자기가 2000년도에 산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로 은근히 너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 경찰서에 한번 가볼까? 선미야, 어. 그 남자 2000년에 사는 거 맞아. 한편 서로를 믿게 된 소은과 지인은 부쩍 자주 무전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세상은 어때요? 글쎄요. 79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해진 세상이겠죠? 통일. 김일성은 죽었고요. 통일은 아직. 어머, 김일성도 죽긴 죽는구나. 그 세상은 예뻐요?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에요. 물론 가까워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이 좋았어 라고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기도 오염됐고 사람도 바글바글. 이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은 이 시절에 무엇을 추억할까? 2000년이 보고 싶어요.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느새 친근감을 느낀 둘은 좀 더 개인적인 얘기도 하는데요. 사랑이란 거 뭐라 정이 내려진 적도 없지만 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보면서 말을 하는 그 남자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일기장에나 써놓은 건데. 저와의 우선이 당분간 소은 씨 일기가 되겠군요. 말로 하는 일기. 평화로운 밤이 지나고 이곳은 소은의 학교. 학생운동으로 굉장히 정신이 없었죠. 인파를 뚫고 소은이 도착한 곳은 바로 선배의 동아리 방이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동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의 찾으러 오셨어요? 네? 데모 도중에 다쳤어요. 소식을 듣고 동희가 걱정된 소은은 급히 학교를 가로질러 병원으로 향하죠. 소은아. 운이 나쁜 건지 운동신경이 없는 건지 왜 나만 자빠졌는지 몰라. 펜 있니? 사인해라 부적처럼. 뼈 빨리 붙으라고. 갈게요. 온 김에 선미 병실이나 들렸다가. 아 참, 여기지? 아래층요. 선배님이 이러지 않아도 이번 달에 대통령은 바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럼 꼭 그렇게 돼야지. 집으로 돌아간 소은은 오늘도 지인과 무전을 하죠. 오늘 그 사람 몸에 제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사람 몸 어딘가에 내 이름이 새겨 있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이 제 것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게. 내 이름이 새겨진 그의 팔이 흔들린다. 나를 흔들며 그가 걸어간다. 네? 우리 부모님 로맨스하고 엇비슷하군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고 써놓은 메모래요. 어머니께서요?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학교 출신이세요. 가만히 있어봐. 영문과 77학번이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소은 씨하고 함께 학교를 다녔겠군요. 어머 세상에, 누구예요? 나 당장이라도 알 수 있어요. 허자 선자 밑자를 쓰세요. 아버지 선배였고 지자 동자 희자를 쓰시죠? 아세요? 허선미란 이름? 이름을 듣고 표정이 굳어버리는 소은. 그 이유는 지인의 어머니 이름이 소은의 친구 허선미와 같았고 지인의 아버지는 소은이 좋아하는 지동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 같은 건데. 그래요?
친한가요? 소은은 쉽게 입을 떼지 못하다 적당히 둘러댑니다. 아니요. 그렇게 친하진 않고요. 그냥. 근데 아버님 성함이 지동희 씨라고요? 네, 국문과시고요. 아세요?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이었다고 하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은 해맑게 무전을 이어가죠. 예, 그와는 상반되는 소은의 표정. 그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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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네요. 야, 결국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엄마 어때요, 우리 엄마? 소은은 기계를 꺼버리고 맙니다. 그날 밤 소은은 선미와 동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안으로 들어가 동희의 병실을 찾아가는 소은. 그리고 그녀는 결국 보고야 맙니다. 바로 동희의 깁스에 적힌 선미의 이름을 말이죠. 소은은 흐느끼며 병원 계단을 내려갑니다. 사실 오늘 낮 이 계단에서 동희와 선미는 만났었죠. 뻥. 이거 유행인가요?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소은은 한동안 고민으로 무전을 하지 않고 지내다 오래간만에 지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만나보셨나요? 예쁘세요, 두 분. 잘 어울리는 커플이죠. 애인하고는 잘 지내세요? 그 남자, 어쩌면 제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인연들만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인연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지인의 말에 소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또 멍하니 생각에 잠기다 결국 엎드려 그렇게 무전을 끝내고 말죠. 언니 드디어 퇴원이다. 놀랬잖아. 장난치지 마. 야 윤손, 왜 그래?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나온 게 기분 나쁘니?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강의실을 나와 홀로 걸어가는 소은. 그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미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었단 걸 말이죠. 동희와의 다정한 모습에 아무 말도 없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문득 생각나는 극장에서의 일. 어쩌면 그때 이미 둘 사이의 인연은 시작된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곳을 보며 걸어가는 소은과 동희의 모습이 이 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 너무 슬프네요. 어디 좀 가. 시골집에 가는 거야. 아니, 집 못 들어가. 뭐 좀 가지러. 술 마셨냐? 미친놈. 내가 알코올 중독자니? 언제 와? 조심히 갔다 와. 알았다.
시골집에 도착한 지인은 그곳에서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지인은 가방 속에서 동이의 깁스를 발견하죠. 깁스에 적힌 소은의 이름. 선생님,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기념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진들을 보면서 불현듯 뭔가를 깨닫고는 지인은 서둘러 부모님의 학교 앨범을 찾아보는데요. 그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알아버리고 맙니다. 며칠 뒤 집을 나서던 소은은 텔레비전 뉴스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충청남도 석교산 강조제 준공을 마지막으로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난이 싫어 5천년의 가난이 싫어 우리도 한번 철살아보자고 외치며 일하고 또 일했던 박 대통령은 실로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 이제 가니? 1979년 10월 26일 오전 박 대통령은 여보.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 여보. 물정리 현장에서 석교산 강조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괜찮아. 소은아, 겁내지 마. 전장 같으면 안 나. 아무 일 없을 거야. 소은은 학교에서 동희를 만나게 되는데요. 소은아! 소은아! 안녕하세요. 전에 네가 한 말 참 신기하지?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제 독재는 끝날 거야. 미래를 알고 한 말은 아닐 텐데 네가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나 보다. 별 뜻 없이 내뱉은 동희의 말이 비수가 돼 소은의 가슴을 찌르네요. 그렇게 소은은 말없이 돌아서고 말죠. 알아봤니? 야, 뭐가 그렇게 급해? 알아봤냐고. 그분 이제 여기 없다. 죽었니? 죽어? 어디 아프대? 재작년에 천안대로 가셨대. 뭐? 유학 갔다서 쭉 우리 학교 영문과 계시다가 재작년에 천안대로 가셨대. 그럼 자진해서 학교로 옮기신 건가요? 예, 학교에선 잡았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고. 제가 입학하던 애군요. 지인과 만나지 않기 위해 학교를 옮긴 걸까요? 너무나도 많은 생각에 머릿속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소은에게 무전이 옵니다. 소은이에요. 며칠 동안 계속 무선을 보냈는데 컨택되지 못했어요. 지인은 차마 모든 걸 말할 순 없었죠. 여행을 좀 갔었어요. 며칠 동안. 미안해요.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역시 제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이니 씨 말대로 인연인지 아닌지 한번 가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지웠어요.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걸었어요. 학교 구석구석 아주 많이 걸었어요. 사람은 향기를 지니고 산대요. 그리고 그 향기를 피우면서 살고요. 그 향기가 다 날아가면 그때 사람은 죽는가 봐요. 소은이 무전으로 했던 얘기를 떠올리며 지인은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 향기를 다른 이에게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 좋은 향기가 영원히 퍼질 수 있겠죠? 나 그 사람의 향기를 알아요. 언제 어디서고 눈을 감으면 맡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우린 분명 같은 감정으로 살아요. 같은 슬픔, 같은 기쁨, 같은 향기를 지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1979년에 이 기분이요. 2000년에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인은 현재 소은이 있는 대학교를 찾아왔는데요. 잘하는 걸까? 지금 와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 잘 사는지. 그 여자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어. 만약 얼굴에 우울함이나 슬픔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그렇게 대학교로 들어간 지인은 곧바로 소은의 교수실을 찾아가죠. 저 윤소은 교수님 계십니까? 아, 윤소은 교수님이요? 강의 들어오셨어요. 백사무에 계실 거예요. 다시금 강의실로 발길을 옮기는 지인.
당신을 봤어요. 지인은 다시 무전을 하는데요. 정말 예쁘고 밝았어요.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소은 씨 옆을 스치는데 소은 씨가 말해주던 향기가 났어요. 그 향기가 어떤 건지 맡을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무전기는 작동을 하지 않았죠. 이제 무선이 안 되나 봐. 이 무성기 나쁜 거야. 그렇게 울리지 않는 무전기를 향해 지인은 한참을 흐느낍니다. 정말 웃긴다?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치? 그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겠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니? 다정하게 걸어가는 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1999년 봄 한국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용, 95학번 복학생인데요. 폭발이 일어나고 일어나면 나갑니다. 어느새 다가온 조교는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야, 우리 이번에 여학생 17명 들어갈걸요? 아이, 뻥치지 마. 과수석도 여학생이 했고 분명히 등록은 했는데 OT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교수님이 엄청 불안해하시는 거야. 이름이 뭔데? 한솔! 서한솔! 조교의 부탁으로 신입생을 챙겨주기로 하고 한솔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직도 삐삐를 쓴다. 안녕하세요, 서한솔 후배님. 저는 기계과 3학년 김용이라고 합니다. 후배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다들 걱정이 많아요. 총회 장소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시 진미주점에서 개강총회가 있으니 꼭 참석 바랍니다.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연락 주세요. 강의를 듣고 나오니 답신이 와 있었는데요. 오늘 시간 되시면 총회 가기 전에 잠시 부탁할 게 있어서요. 저는 크로스백을 메고 있고 살구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심상치 않은 눈빛을 보니 첫눈에 반했나 봅니다. 제가 제가 서한솔이에요. 한참을 넋을 잃고 한솔을 바라보다 드디어 입을 여는 김용. 하이루, 반가. 네, 반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면서요. 시간 괜찮으면 혹시 학교 안내 좀 해주실 수 있나 해서요. OT도 빠져서 잘 몰라서요. 아, 그야 당근이지. 렛츠고. 고고. 사랑스러운 후배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겠죠. 그렇게 김용의 안내로 동아리방을 돌아보는데 나가자. 여긴 좀 아닌 것 같다, 그치? 마음에 딱 와닿는 마음에 게 딱 없어 보이네요. 와닿는 게 없어 그러던 보이네요. 중 한솔의 흥미를 끄는 동아리를 발견합니다. 햄이다. 참고로 햄은 아마추어 무선 또는 무선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 관심 있어? 예전부터 해보고 싶긴 했어요. 정전기. 찌찌뽕. 뻥치지. 우리 과에 햄하는 선배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공대생이 한 명은 있지 않나? 있으면 한번 배워볼까 하고요. 김용은 그 선배가 되기로 결심하죠. 너는 안 되지. 오케이, 2대0. 너 예전에 쓰던 햄 그거 아직도 있냐?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좀 빌려줘라. 너 그거 할 줄은 아냐? 너 하는 거 예전에 봐서
무전기를 받은 후 집에 도착한 김용.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발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몇 시간 전 개강총회를 마치고 한솔을 데려다 주던 길에 아까부터 왜 계속 웃어요? 내가 웃고 있구나. 아이고, 빨리 봐. 갈게요. 어여 들어가. 아, 선배. 어, 오늘 밤에 개기월식 있대요. 저기 후배님. 내일 나랑 같이 점심 먹을래? 누가 사요? 나는 반사. 자동 반사, 무지개 반. 아니, 당근 내가 사지. 내일 봐요. 이건 당근, 승낙의 뜻이겠죠. 다시 현재 그렇게 한솔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김용은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무전기를 열심히 만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응답 바랍니다. CQ. 이름은 김문희.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날이 밝고 약속했던 대로 김용은 한솔과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종말은 오겠죠?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 와도 지금은 안 돼. 진짜 의외네.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눈이 좀 높아. 김용의 멘트가 먹혔던 걸까요? 어느새 마음을 연 건지 한솔은 개인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아빠 공장도 문 닫았어요. 다들 변화에 두려워해서 나서질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아빠 같은 영세한 공장에 도움 줄 수 있는 제조 시스템 일을 하고 싶거든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해서. 완전히 마음을 뺏긴 듯 눈을 떼지 못하네요. 선배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랑 키스하는 거. 어라? 아무리 반했다지만 이런 말을? 김용의 깜짝 발언에 시간이 멈춘 듯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한솔아 그게 아니라 그게. 그때 때마침 나타난 김용의 친구 김은성. 야, 뭐하냐? 한솔아, 내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다음에 봐. 야, 다리 내라. 야, 천천히 가, 천천히. 이 일이 있은 후 김용과 한솔의 관계는 급속도로 어색해집니다. 너를 보. 나 내일 퀴즈 있어서 내일 봐. 김용은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죠. 그러던 어느 날 김용의 집에 있던 무전기가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하다. 이거 진짜 되네. 햄 교신은 처음이세요? 처음 교신 되면 서로 자기소개를 하던데요. 그러네요. 여기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좀 빌려줄래요? 저는 이름은 김용이고요. 한국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르는 사람 인터뷰하기라는 과제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켜봤는데 놀랍게도 둘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한국대 사회학과 다녀요. 이름은 김문이고요. 제가 과제 도와드릴 테니까 그 책 좀 빌려줄래요? 그래주면 저야 완전 땡큐시죠? 내일 학생회관 앞 공중전화에서 만나요. 학생회관이면 네? 다음 날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한 김용.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는 김용이 비까지 맞아가며 김용을 기다려보지만 그 역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감기 들겠다. 짜증나. 라면 데릴래? 왜 안 나왔을까? 귀찮으니까 눈 위로 다 지워졌다. 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문희는 다시 무전을 하는데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정말 바람 맞춰 놓으시고 뻔뻔하시네요.
비 오는데 2시간을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비가 왔다고요? 더워 죽는 줄 알았는데 비요? 그쪽 진짜 한국대 다니는 거 맞아요? 보다 못해 무전으로 빗소리를 들려주는 문희. 이봐요. 지금 고기 구워요? 고기? 야, 씨! 여보세요? 또 왜 이래? 갑자기 무전이 끊기고 말았네요. 며칠 뒤 다시 무전을 하게 된 둘. 이상하네. 눈치 없는 김용과는 달리 문희는 단번에 뭔가가 있단 걸 깨닫죠. 용희 씨는 몇 학번이세요? 전 9학번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봐요. 공중전화 앞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안 나타나면요. 공중전화 안에 왼쪽 기둥에다 메모를 남겨주세요. 둘은 역시나 만나지 못했고 문희는 김용이 남긴 빛바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곤 결국엔 믿게 됩니다. 바로 1999년을 살고 있는 김용과 기적적으로 무전이 연결되었단 걸 말이죠. 이름이 틀렸어요. 문희가 아니라 빗살무늬 할 때 문희예요. 무전은 연결되지 않고 한동안 김용과 문희는 각자의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김용은 우선 한솔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였죠. 그래, 결심했어. 사귀자고 할 거다. 눈을 맞추면서. 왜 이래? 사귈래? 봤냐? 이런 말이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 맛이 간 게 이해가 안 되냐? 너도 한솔이 봤잖아. 좀 귀엽긴 하더라. 너무 보지 마라. 친구가 뭐가 없다. 한솔아, 할 말이 있어. 기어이 한솔과 약속을 잡은 김용은 그녀를 만나러 나왔는데요. 한솔아, 반가. 저기 한솔아, 지난번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진짜 미안해, 한솔아.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둘은 일단 관계를 다시 회복하죠. 반면 문희의 연애 사정은 좋지 않았는데요. 문희와 영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인데 사실 문희 혼자 남사친인 영지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냄새 엄청 나는데. 너가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어. 별거 아니야. 난 또 뭐라고. 그냥 대학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건 다 핑계고 본격적으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말 안 해서 미안해. 미안할 것도 없다. 공부 열심히 해.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돌아가는 영지를 지켜보는 문희. 그녀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영지가 휴학을 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몰랐던 그의 모습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7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계획을 짜는 게 전 좀 대단해 보여요. 이번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김용. 다양한 의견이 듣고 싶은 심정이랄까? 헐, 연애 상담이요?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문희는 흔쾌히 김용의 부탁을 들어주고 일단 신경 안 쓴 것 같지만 신경 쓴 의상이어야 되고요. 혼신의 서포트를 해줍니다. 첫 데이트라는 말이죠? 헤어는요? 신경 쓴 듯 안 쓴 듯. 아니요. 무조건 신경 써야죠. 남자는 머리빨. 모르세요? 표정을 보니 새로운 스타일이 제대로 먹힌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트 코스를 짜봅시다. 자연농원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구경 가기로 했고 저녁은 베니건스에 가서 잠깐! 잠시만요. 일단 최소한 마지막에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이나 맥주라도 드세요. 문희의 조언 덕분에 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근데 선배 머리는 머리?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잘 어울려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내일은 같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쉬리요. 쉬리요? 네, 저 여기 있어요. 쉬리라고 하니까 시리는 1999년에 개봉한 첩보 뜻밖의 스포로 인해 김용은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쉬리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먼저 보고 줄거리를 다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이제 어디 갈까요?
잘한다, 선배. 살살에 부서지겠어. 와, 이거 오락실 데이트에서 스티커 사진은 빠질 수 없죠. 그 썸은 잘 타고 계시죠? 쌈이요? 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벼랑에서 만난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말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괜히 제가 이상한 조언 같은 거 했다 망치는 것보다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청춘 영화를 찍고 있는 두 사람. 안 늦었지? 갈게요. 내일 봐요. 얼른 들어가. 마음 가는 대로 솔직하게. 진심은 언제나. 저기 한솔아. 우리 내일부터 연인으로 만날래? 한솔의 대답은 보여주지 않는데요. 반응으로 보니 100% 승낙이었겠네요. 곧바로 문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김용. 지금도 심장이 뛰는데 문희 씨 말이 용기가 됐어요. 용희 씨 사랑 얘기 계속 들으니까 나도 좀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다. 문희 씨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저 사람들이 영지를 보러 온 거라고? 영지를 향한 문희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걔는 제 7년 친구인데 전 매일 그 사람에게 반하지 않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문희 씨도 많이 좋아하고 있나 봐요. 목소리에서 티가 나요. 그런가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요. 문희 씨 당신이요? 저도 용희 씨가 궁금해요. 용희 씨, 우리 이러다 완전 베프 되겠다. 베프요? 전라 친한 친구요. 더욱 친해지고 싶은 둘은 계속해 대화를 이어가고 95학번이면 용희 씨 무슨 과라고 했죠? 기계과요. 혹시 김은성이라고 아세요? 문희 씨가 은성이를 어떻게 알아요? 아빠니까 완전 알죠. 우리 아빠가 저희 학교 기계과예요. 김은성이 아빠면 문희 씨가 김은성의 자식? 네. 우리 아빠랑 친하세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문희와는 달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김용. 김은성이 시켰냐? 진짜예요. 우리 아빠가 김은성이에요. 제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세상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럼 이게 진짜라는 겁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햄이 저희 아빠 거예요. 저희 아빠가 고등학교 때 쓰던 거랬어요. 빛바랜 스티커 붙어 있는 거. 같은 기계인지 확인하려 스티커를 찾아보는데 스티커 같은 건 없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데. 없는데요, 문희 씨. 스티커는 일단 제쳐두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 문희. 잠깐만. 그럼 우리 엄마도 아시겠네요? 99학번 서한솔은 모르세요? 부모님이 같이 학생회 활동했는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결혼했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였는데요. 지금 김은성 그 새끼랑 한솔이랑 결혼을 했다고 뻥을 치는 거네요? 뻥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부모님으로 뻥을 왜 쳐요? 문희 씨, 상상력 끝내준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전 용희 씨 믿어요. 용희 씨도 그렇잖아요. 저 믿잖아요. 엄마랑 아빠는 학교에서 진짜 유명한 커플이었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무전기를 뽑아버리고 맙니다. 그날 이후 김용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다려오고 안 오니까 공부나 해. 온다고! 버리고. 한솔아, 잠깐만. 야, 다리 있다. 아니지. 뭐가? 너 김문이라고 알아? 그게 누군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선배, 왜 그래? 한솔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용을 바라보죠. 내가 뭘 좀 착각했었나 봐. 내가 잠깐 돌았다, 내가. 태어날 때 얘기하지 그랬냐.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잖아. 뭐 계속 네 신세 질 순 없으니까. 가자, 누나. 은성이랑 왜 같이 있었어? 둘이 어떻게 알아? 은성 선배가 학생회장이잖아. 한솔아, 나 1학년 과대 됐어. 그딴 걸 왜 해? 선배. 살살 쓰라고 내가 말을 그렇게 야 은성아 너 이후에도 김용의 지나친 관심은 계속됩니다. 선배. 나 신경 쓰지 마. 결국 강제로 끌려 나온 김용. 뒤질래? 오늘 저 때문인데.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냐. 머리 좀 식혀. 김용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기는데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죠. 그리고 그 시각 문희는 집에 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는데요. 역시 은성과 한솔이 결혼한 게 맞았네요. 이제 오냐? 사랑에 눈이 멀었나 봐. 당황하는 거 알겠는데 이럴 거면 그냥 자퇴를 해. 예전부터 작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 아니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사는 거냐? 나 포기 안 한다. 용씨 우리 왔다. 김용을 위로하러 온 걸까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친구들과 한솔. 세수하고 술 좀 깨. 은성은 혼자 먼저 자리를 뜨네요. 잘가. 선배. 들어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유, 아니야, 괜찮아. 근데 선배,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뭐 취미생활 정도? 햄이다. 선배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고 다음에 알려줄게. 다음에. 정말이죠? 그럼 약속의 의미로 내가 선물 줄게요. 한솔은 지난번 오락실에서 찍은 스티커 사진을 무전기에 붙여주는데 절대 떼면 안 돼. 이걸 보고 김용은 문희가 일전에 무전기에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말한 걸 떠올리죠. 결국 김용은 스티커 사진을 보고 문희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란 걸 완전히 믿게 됩니다. 전 먼저 나가 있을게요. 한편 김용이 신경 쓰였던 문희는 나름의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빠다. 행정실은 가봤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대. 집으로 돌아간 문희는 창고의 물건들을 살펴보다 아빠의 사진 앨범을 발견합니다. 야, 그 남자 우리 엄마 첫사랑이었대. 나 그 사람 많이 응원했어. 꼭 성공해서 행복하면 좋겠다고 정말 진심으로 바랬어. 형지야, 내가 망친 걸까?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괜히 내가 이상한 말을 해서 나 망친 거면 어떡해? 고작 네 말 때문에 헤어지는 관계라면 두 사람은 어떻게든 헤어졌을 거야. 시간은 하염없이 조금씩 흘러가고 어느새 학교 체육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김용은 농구 대표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죠. 하지만 한솔과 함께 앉아있는 은성 때문에 전혀 집중을 못했습니다. 쓰러져 버린 김용은 극심한 가슴 고통을 호소하다 갑자기 객석을 향해 돌진하는데요. 아니라 그랬잖아! 야, 괜찮아요, 선배? 저기 걔가 원래 그렇게 막 주먹질하고 그런 놈은 아니거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는 다 잡고 싶고 알게 모르게 애가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미분에서 줄이자면 실망하지 말라고. 집에 도착한 김용은 무전을 시도하는데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없어요. 의심으로 가득 차버렸거든요. 제 사랑은 이 정도인가 봐요. 하지만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애완거북이가 탈출해버리고 뒤늦게 이를 눈치챈 김용은 집 주변을 찾아보지만 거북이를 발견하지 못하죠. 왜 없지? 그는 계속해 근처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한참을 빗속을 헤매던 김용은 뭔가를 보고 갑자기 멈춰서는데요. 그건 바로 거북이를 들고 있는 한솔과 은성이었죠. 김용은 한참 동안 둘의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말없이 돌아서고 맙니다.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을 다시 겪으래도 다시 만나 사랑할 겁니다. 나의 마음은 온통 그녀니까요. 그 길로 김용은 학교를 자퇴하고 잠적을 하고 말죠. 이렇게 1999년의 이야기는 허망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2년. 여보세요. 용희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결국 그 사람을 만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니? 그건 사랑입니다. 소위 예전엔 낭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낭만이 없나요? 낭만은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이 현실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둘씩 갖고 다니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문희에게 영진은 갑자기 책 한 권을 건네주는데요. 내가 뭘 좀 찾았어. 너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그놈이야. 김용이야.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영지가 2022년에 김용을 발견해낸 거죠. 오늘 근처 북카페에서 사인회 한다니까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어. 잠시 고민하던 문희는 곧바로 김용을 만나기 위해 뛰어갑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문희요. 둘은 아무런 말 없이 잠시 동안 서로를 쳐다봅니다. 몽환이는 잘 있습니까? 네.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이 나의 기적이에요. 김용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그가 사인한 책을 펼쳐보는 문희. 마음 가는 대로 솔직하게, 진심은 언제나 당신의 오랜 친구 김용. 사실 좋아해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아무래도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 영지야, 나는 네가 좋아. 좋아해, 영지야. 나도. 가자. 이거 써요. 필요하잖아. 마지막 보너스 장면으로 비가 오는 날 영지에게 우산을 건네준 사람이 김용이란 걸 보여주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